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물리면접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1-1번 문제 다음과 같습니다. 1-2번, 1-3번, 1-4번 문제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렌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거울과 렌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포커스라는 것인데요. 광축에 평행한 입사 광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곡률 반지름의 절반이라는 것인데요. 거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그림과 같이 오목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평행한 광선이 입사를 하게 된다면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빛들이 전부 포커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커스는 원의 곡률 반지름의 절반인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목골이 아니고 볼록골이라고 한다면 역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퍼지는 방향으로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빛이 모이고 있지 않죠? 하지만 붉은색 화살표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보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지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연장선을 그으면 거기가 바로 포커스가 됩니다. 볼록 거울 역시 곡률 반지름의 절반 위치에 포커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빛이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는 리얼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그림의 점선과 같이 실제로 빛이 존재하진 않지만 빛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의 의미 있는 값을 우리는 버추얼 영역이라고 합니다. 리얼 영역과 버추얼 영역은 식에서 나타나는 부호가 다르니까 뒷부분의 예제를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렌즈를 통해서 입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포커스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다고 하는데 할 때 이런 렌즈 방정식을 계속 성립시켜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합시다. 볼록 렌즈를 지나는 빛이 어떤 포커스를 지나게 되겠죠. 광선 추적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광선을 긋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지점들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자주 그리는데요. 그림과 같이 광축의 평행한 광선을 하나 그려서 초점을 지나도록 그리는 하나의 광선, 또 하나는 렌즈의 중앙을 지나도록 해서 계속 연장선을 그리는 이 두 가지 선만 그려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 두 빛이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지점에 여러분이 스크린을 두게 된다면 그 스크린에는 상이 맺히게 됩니다.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P 위치에 태양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미지가 바닥이나 종이에 보여진다면 둥근 형태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P 위치에 네모난 형광등이 있다면 이미지에 형광등 모양의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고로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생기는 이미지 값들 모두 다 리얼 영역에 있습니다. 실제 포지션에 있었던 첫 번째 화살표가 빛이 존재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의 이미지의 영역에도 역시 빛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도 실제 빛이 지나고 있는 리얼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이럴 때는 P 값과 I 값과 F 값이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알아볼까요? 이번엔 좀 더 렌즈에 가깝게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평행한 광선이 지났을 때 어떤 초점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려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중앙을 지나도록 그렸을 때 쭉 연장선을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모이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렌즈의 오른쪽 편에 눈을 뜨고 빛을 관찰하게 된다면 어떤 공통된 한 곳에서 빛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화살표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연장선에 해당하는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미지로 우리는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돋보기로 보면 작은 글씨를 크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P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빛이 출발했었던 곳에 빛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얼 영역입니다. 플러스 기호를 갖고 있게 되겠죠? F 값도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실제로 포커스를 지납니다. F 값도 플러스입니다. I 값을 볼까요? 이미지의 영역은 렌즈의 오른쪽 편에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 이 이미지는 가상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허상이라고도 부르고요. 렌즈 방정식에서는 I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P 값이 실제 영역에 있다. 그리고 F 값이 F가 있어야 되는 실제 존재하는 영역에 있다. 그럴 때는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I 값처럼 I가 오른쪽에 실제 상이 지나는 곳에 상이 생기지 않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상의 영역에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가상의 영역, 버추얼 영역이라고 해서 식에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오목 렌즈처럼 F 값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린 이유는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퍼져나가는 연장선을 긋게 되면 역시 포커스를 지나게 되는데요. 자, 광선 추적법의 또 하나의 선을 그려볼까요? 렌즈 중심을 통과하게 그렸을 때 자, 오른쪽 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게 되면 공통된 한 지점에서부터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역시 P 영역에 실제 물체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P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으로 빛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왼쪽에 있죠? 실제로 포커스를 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가상의 영역에 있었다고 해서 F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실제로 빛이 모여서 그 상을 맺는 게 아니고 마치 I 값에서 빛이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I 값은 버추얼 영역이라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왼쪽이 무조건 리얼 영역이다. 오른쪽은 무조건 버추얼 영역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왼쪽에 있을 때 실제로 빛은 렌즈를 통과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편이 리얼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포커스와 이미지가 오목 렌즈처럼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면 포커스도 실제로 빛이 지나지 않는 영역이고 I 값도 리얼 영역이 없기 때문에 버추얼 영역으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리얼 영역, 리얼 영역 모두 다 리얼 영역에 있습니다. F값이 5cm인 볼록 렌즈 만약에 15cm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있다면 상은 어디에 생길까요? 렌즈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포인트가 15cm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5cm였고요. 이미지는 어디에서 생길까? 계산을 해보면 통분을 해서 이 I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5cm 부분에 그림과 같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I 값이 지금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자, I가 플러스다는 말은 리얼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스크린을 댔을 때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허상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빛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F값이 8cm인 볼록 렌즈가 있다고 합시다. 3cm로 가까운 곳에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상이 생길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P에서부터 광선 추적법에 의해서 두 가지 광선을 그렸을 때 이미지가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3cm였고 초점거리는 8cm였기 때문에 I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자, 이미지가 마이너스다란 말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바로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을 풀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의해서 어느 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쉽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율을 뜻하는 이 가로 배율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P 값과 I 값이 배율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검은색 화살표가 주황색 화살표처럼 커졌죠? 그렇게 커진 배율을 우린 세로 배율이라고 하는데 그 세로 배율과 X축 방향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담은꼴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담은꼴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두 삼각형은 담은꼴이기 때문에 만약에 H'이라고 한다면 배율을 따졌을 때 결국 작았었던 높이가 커진 높이가 된다. 하지만 삼각형의 담은꼴을 이용하면 가로랑 더 긴 가로를 따져도 같은 배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체가 얼마나 커졌느냐, 작아졌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로 배율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를 가졌을 때에 상이 생기는 방향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가로 배율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물체가 똑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정립이라고 하죠. 만약에 가로 배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거꾸러져 있는 돌이 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가 나왔을 때 정립임을 설명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앞에 임의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렌즈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렌즈는 서로 10cm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렌즈에서부터 6cm 떨어져 있는 곳에 물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상의 위치와 돌입이냐 정립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선 추적법을 통해서 평행한 선과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네, 결국에
마치 빛이 한 곳에서 오는 지점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포인트가 놓여 있었던 것이 P1이고 상의 위치가 I1이라고 한다면 결국 P1은 실제 물체가 출발했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리얼 영역, 즉 부호가 플러스고요. 상은 오른쪽 편에 맺힌 게 아니고 왼쪽 편에 마치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는 것이 I1입니다. 렌즈 방정식에서 각각에 나와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 I1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결국 첫 번째 렌즈로부터 8cm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광선 추적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허상인 것을 알게 되고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도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 허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렌즈 방정식을 통하면 결국 정확한 위치까지도 알 수가 있죠. 자, 붉은색 실선이 보이죠? 이 선은 이제 두 번째 렌즈를 갈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빛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제 오른쪽 렌즈를 중심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렌즈의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빛이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첫 번째 렌즈의 상에서부터 빛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치를 P2라고 합시다. 즉, 두 번째 렌즈 기준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렌즈에서의 허상의 위치가 바로 P2입니다. 광선 추적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편에 실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왔었던 빛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오른쪽으로 결국 실제 빛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 기준에서 P2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I2도 역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둘 다 리얼이기 때문이죠. 이 거리가 18cm인데요. 첫 번째 렌즈 기준에서 허상의 위치가 왼쪽으로 8cm였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떨어진 거리가 10cm였기 때문에 그 두 값이 합쳐진 18cm가 바로 P2였습니다. 이제 렌즈 공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P2가 18, I2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F2가 9cm로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I2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광선 추적법으로 우리가 그렸었던 것처럼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두 렌즈를 통과한 총 배율을 구하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렌즈의 배율과 두 번째 렌즈의 배율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I 값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M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되고 M2가 I2와 P2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M1이 플러스 M2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총 배율에 해당하는 M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것은 최종 상의 모습이 돌입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얇은 렌즈가 두 개 붙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두 초점거리 F1, F2가 총 초점거리 F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색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렌즈에서부터 P1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광선 추적법에 의해서 두 선을 그었을 때 초점을 지나고 어딘가에 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실제 물체가 존재하는 영역, 빛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전부 다 리얼 영역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렌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선이 첫 번째 렌즈를 통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I1은 두 번째 렌즈에는 물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식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렌즈를 통과한 빛에 대한 렌즈 방정식, 두 번째 렌즈에 대한 렌즈 방정식입니다. 이 P2 값이 두 번째 렌즈의 물체의 위치인데요. 첫 번째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위치가 바로 물체의 위치이기 때문에 I1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렌즈가 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일치한다고 보면 결국 두 번째 렌즈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I1입니다. 하지만 빛이 오고 있는 영역이 아니고 빛이 오지 않았었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I1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I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두 렌즈에 의한 총 초점거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있었던 P1이 결국 총 F에 의해서 최종 상의 위치 I2에 상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총 초점거리 F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I2가 두 렌즈에 의한 최종 상의 위치입니다. 자, 파란색 박스를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박스처럼 두 식이 일치한 것을 알게 되죠? 대입을 해보면 결국 총 초점거리 이 F 값은 F1, F2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기하광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차시에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 물리면적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